7월 첫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주는 변동성이 정말 심한 한 주여서 수익이 좋았던 분들도 있겠지만 시세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한 분들은 손실폭이 커졌거나 힘들었던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종목 리뷰가 더 중요한데요. 버려야 하는 종목, 또 홀드하면서 반등을 노릴 종목들을 분석해보고 매매 계획과 전략을 잘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종목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워트입니다. 지난 5월 말 1차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밑꼬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낮은 우상향을 보여주다가 6월 말 또 한 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 7월 달 2주 동안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워트라는 종목 두 가지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나왔던 이 두 개의 음봉인데요. 하락하는 음봉이 이렇게 갭을 만들면서 하락을 하면 아주 안 좋은 신호입니다. 특히 주황색 선인 20일 이동평균선이 갭 중간에 끼인 상태로 이렇게 하락 이탈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만 보면 반등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이 워트라는 종목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종가 부근의 위치를 저희가 기준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그리고 이 기준선을 터치한 과거의 차트 내용을 이렇게 보면 4월달에 피리침이 한번 찔러줬고요. 그리고 6월달에도 저항을 받았던 구간으로 여러 번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 현재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인데요. 다음 주에는 이 13,25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주가가 아래로 떨어지는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정도만 지켜보면 워트의 방향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종목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 바이오 관련주에서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저는 지난 6월 말 잠깐 매매를 하고 7월 달에는 활발히 매매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쌍고점을 만드는 하락형 M자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조지표상 다음 주 위태로운 신호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먼저 가장 아래에 있는 MACD의 고점을 보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RSI도 지난번 상승에서는 과매수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과매수 구간을 살짝 터치하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꼬리를 내린 상황입니다. 두 개의 보조지표가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쌍고점을 만든 주가 캔들의 몸통은 최근 고점이 이렇게 더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는 높아지고 있지만 보조지표는 낮아지고 있는 전형적인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RSI나 MACD가 주는 힌트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신호이죠. 그래서 현재 종목에 진입해 있는 분들은 탈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다음 주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난 3월에 만들어졌던 이 고점과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이 만나는 이 부분, 여기까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외에도 다음 주에 계속 지켜보려고 하는 바이오 종목 두 개가 더 있는데요. 바이넥스랑 한독입니다. 먼저 바이넥스를 잠깐 볼까요? 지난 7월 5일 한번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현재 2만원 근처에서 주가가 정말 너무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만원을 터치하는 이 부분의 주가가 다시 온다면 매매를 한번 노려볼 생각인데요. 저희가 손절 라인도 미리 지정을 해둬야 되겠죠. 저는 대략 이 부분 정도 보고 있는데 지난 3월 중순에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았던 라인, 그리고 최근 갭을 만들었던 윗꼬리와 갭 이후의 아랫꼬리 중간 부분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 초 기준선과 손절 라인 사이에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서 매매 타점을 잡으면 될 텐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바이넥스가 현재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급락이 나오면 무섭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매매 대응이 가능한 분들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바이오 종목 한독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7월 달에 세 차례 매매를 진행했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됐었고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은 약 손절을 하면서 종목을 탈출한 상황인데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독의 차트는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차트가 12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240일로 조금 더 크게 해서 볼게요. 그리고 지난해 10월 중순 최저점을 찍었던 바닥에서 최근 저점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요. 이 선을 복사해서 상방에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를 보면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형 파동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으로 가는 주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첩파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방과 하방의 가이드라인이 중첩되면서 계단을 한 단계 올리는 형식인데요. 제가 이 가이드라인을 복사해서 중간에 한번 다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정도 되겠네요. 색깔을 조금 바꿔볼까요?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위에 올려보면 이런 중첩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주가 흐름을 지켜봐야 하는데요. 과연 이 주가의 흐름이 이번에 하락할 때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지 관심 가지고 지켜볼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노래하는 매수 타점은 여기 정도 되겠죠. 가격선으로는 대략 16,000원 정도 라인이 되고요. 혹시라도 주가가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이전에 강력한 저항선으로 위치했던 15,000원 라인을 손절 구간으로 잡고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매매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가 없이 진입한 종목은 결국 이성적인 판단으로 진행되기보다 뇌동매매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미리 전략을 세워두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예상대로 흘러가면 매매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종목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매매 복귀를 할 때도 종목 청산 이후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후회 없는 매매가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과 공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승형 파동을 만들면서 소리 소문 없이 오르는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바로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인데요. 차트의 흐름을 대충 보더라도 상승형 파동이 눈에 보이실 텐데 기준선은 좀 재밌게 그려집니다. 작년 12월 중순에 있던 최저점에서 현재 주가에 있는 상방 고점들을 쭉 연결해 보면 이런 선이 하나 그어지고요. 그리고 이 선을 다시 복사해서 하방 지지선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각도의 흐름으로 아주 깔끔한 상승형 파동의 위치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이로닉은 다음번 주가가 이렇게 하방 지지선에 도달할 때 여기에서 종목에 진입하면 될 것 같다는 이러한 판단을 가지기 쉬운데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은 자기가 가진 그릇의 크기와 일관적인 상승과 하락의 폭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차트에서 보이는 장대 양봉과 음봉의 크기를 한번 보시면 아주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 음봉과 양봉 사이에 있는 캔들의 크기들이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렇다면 상승과 하락이 나올 때도 항상 유사한 패턴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과거 이력에서 상승과 하락의 변화가 어땠는지도 살펴봐야 하는데 1년 전의 주가 흐름을 한번 뒤로 돌려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여름이죠. 6, 7, 8월 3개월 동안 정말 큰 상승이 나왔다가 8월 하순 고점을 찍고 아주 오랜 기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고점에 올라온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고 나면 이후에는 하염없이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승할 때는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을 때마다 반등을 하면서 정말 큰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이로닉은 20일 이평선을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다시 현재 위치로 한번 와서 보겠습니다. 아까 그어뒀던 상승 파동의 기준선을 다시 불러보면 주가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방 지지선까지 위치했을 때 불가피하게 20일 이동평균선을 하락 이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하이로닉은 20일 이평선과 하방 지지선에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유심히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임에도 하이로닉 주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기 위험 구간만 잘 벗어난다 그러면 이후에 정말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종목 지켜보는 거 매매를 꼭 하지 않더라도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흐름 어떤 드라마가 만들어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선업 관련해서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차트의 흐름이 너무 비슷해서 같이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왼쪽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조금 변동성이 더 큰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한국조선해양이 깔끔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흐름상으로는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매매 전략도 동일하게 보여지는데요. 우선 600일 기준으로 한번 차트를 펼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왼쪽에 있는 현대중공업은 600일 기준으로 최고가를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은 사상 최고가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600일 기준 최고가를 돌파했느냐 마느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변동성에 대한 등락폭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올해 초에 가장 저점에서부터 현재 위치까지 상승폭을 보면 대략 44%, 거의 45%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한국조선해양도 1월달 저점에서 현재 위치까지의 상승을 보면 57%가 넘는 상승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것이 반도체 부분인데 그 외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조선업입니다.
물론 중국의 조선업이 많이 따라오고 경쟁도 심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특수선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상황이라서 1년에 한 번 정도 매매하는 종목을 고른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 왔을 때 관심을 가지고 한번 꾸준히 매매하는 종목으로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업종이 하나 더 있죠. K방산 관련해서 현재 글로벌하게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 롯데미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도 차트를 보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이 고점에 왔을 때 관심 가지는 종목이 아니라 항상 연중 최저점에 왔을 때 관심을 가지고 1년에 한번 길게 가져가는 종목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종목들 모두 수익 실현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정리 모드로 계획하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주 매매 중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분석해볼 마지막 차트 종목 하나 남았는데요. 아마 이 종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지난주를 마무리한 것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두산 로보틱스죠. 차트를 보면 금요일 오전 장 시작과 함께 갭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몇 프로인가요? 와, 10%가 넘는 갭 상승입니다. 시가총액이 6조가 넘는 종목에서 이렇게 10%가 넘는 갭 상승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장중에는 최고가 기준 무려 15%나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두산 로보틱스는 거의 상한가를 간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 오전 9시 장이 시작되고 나서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힘없이 좀 비실비실거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강한 슈팅이 나오기도 했고 누가 보더라도 금요일은 두산 로보틱스가 주도주로 확실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안 좋은데 단일 종목의 독주라면 이런 날은 단타 매매하기에 정말 좋은 상황이죠. 저도 지난 금요일 오랜만에 스킬핑에 가까운 단타를 진행했었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3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장 시작 후 10분간 상황인데 시초가가 이미 갭 상승을 한 상황에서 추가로 5%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바로 곧장 상승을 반납해버리는 음봉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10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아랫꼬리를 살짝 달더니 다음 틱을 보면 다시 동일한 크기의 양봉이 나왔고요. 정확하게 5선을 지지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단타 진입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후 흐름을 계속 보겠습니다. 또 5선을 지지받은 상황에서 양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후 상황에 대해서 빨리 작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두 가지 상황이 보이죠. 우선 여기 지지라인으로 주가가 내려와서 반등을 하는 시나리오 하나랑 여기서 곧장 올라가는 시나리오 두 개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갭 상승을 한 종목이 지지라인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오히려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캔들 상황에서는 바로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더 선호하는데요. 계속 다음 캔들 모양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작은 양봉이 나오고 이후에 큰 상승이 갑자기 나왔네요. 이때가 대략 9시 40분경이었는데 호가창 기준으로 덩어리가 큰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1차 매수를 진행했고 이후부터 계속 매도를 반복하면서 장 후반까지 매매를 진행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매매를 구간별로 좀 나눠서 보면 1차로 매매했던 이 구간에서는 수익률 1% 이내에서 매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조정기에 들어가면서 호흡이 좀 길어진 상황인데요. 단타를 하다가 이렇게 호흡이 길어지는 상황에서는 손절 라인도 잘 잡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우선 아래 거래량을 보면 좋습니다. 오전 중 가장 거래량이 컸던 캔들 3개를 보면 시초가에 있던 캔들과 9시 30분이 조금 지난 무렵 음봉 캔들이죠. 그리고 10시 45분경에 만들어진 이 양봉의 캔들, 이 3개가 가장 큰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 캔들의 몸통 상단 부분을 연결해 보면 이런 밴드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이 밴드라인을 자세히 보면 10만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에서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당시의 호가창을 보면 하방 2% 구간에 상당히 큰 물량이 계속 받쳐지고 있었고요. 저도 그에 따라서 여러 번 분할 매수로 추가 매수를 진행한 상황이었고 이후에 2% 부근에 도달할 무렵 이렇게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래의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11시 15분이 지날 무렵부터 다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무렵부터는 초단타를 진행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횡보하는 동안 다시 분할 매수를 진행했었고 마지막 1시 30분 무렵 3번에 걸쳐서 분할 매도로 종목을 청산했습니다. 여기 11시 50분에 있는 윗꼬리 상단을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주가는 여기까지만 오르겠어 이렇게 판단을 한 상황이었고요. 이후에는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거래량을 보면 최소한 이 구간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왔다면 아마 추가 매매를 진행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은 상황이었죠. 거래량이 작은 상황에서는 단타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장 후반에는 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단타를 할 때 참고할 만한 보조지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 아래에 보면 거래량과 함께 RSI 보조지표가 나와 있는데 제가 두 개의 영역으로 한번 블럭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역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두 번째 영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를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시점이 대략 여기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우선 왼쪽에 노랗게 표시한 부분은 RSI 신호가 기준선 50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RSI 힘이 낮아져서 기준선 50 이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진행했던 모든 매매는 단타 매매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매매 회전율이 좋고 매수 매도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구간이었죠. 그런데 가끔 단타 매매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RSI가 50 이하에 있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면 사실은 성공 확률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단타를 할 때 보조지표를 맹신할 수는 없겠지만 흐름적으로 볼 때 이렇게 큰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단타 매매를 하고 있는 구간이 현재 보조지표와 일치를 하는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조금 더 좋은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매매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볼 텐데요. 매매 계획을 수립하고 눌림목 수익 매매를 할 때의 전략, 또 중장기 매매 계획이랑 단타 매매 기술까지 매매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9월 초까지 영상 업로드가 어려워져서 오늘 큰 보따리로 매매 기술을 펼쳐봤는데요. 소개한 영상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꼭 여러분의 기술로 흡수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 때까지 성공적인 투자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